이 남자는 피자뱀에게 감겨 죽을 위기에 처했어. 결정적인 순간 그가 성혈을 토해냈어. 토해낸 피가 서서히 법전으로 변했어. 남자는 법전을 들고 그 힘으로 사신을 소환했어. 이곳은 악마가 존재하는 세계야. 남자 같은 사람들을 묘직이라고 불러. 눈앞의 비단뱀은 고등 악마, 지하 명왕이라 불리지. 이 세계에서 악마들은 묘지기와 인간을 학살하길 좋아해. 묘지기도 악마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악마의 심장을 먹어야 살 수 있거든. 집대 부추만 하면 이성을 잃고 피에 굶주린 그모이 돼. 다시 처음으로. 묘지기는 지하 명왕의 주격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어. 갑자기 묘지기에 발이 지하 명왕에게 붙잡혔어. 명왕은 재빨리 무수한 작은 뱀들을 소환해 묘지기를 감았어. 묘지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도여졌어. 근데 이건 다 연기였어. 명왕의 경계를 풀기 위한 거였지. 그리고 법전의 힘으로 사신을 소환했어. 명왕은 묘지기가 소환한 걸 보고 놀랐어. 묘지기는 심각하게 권총을 들어올리며 한마디 했어. 맞춰봐. 이때 주인공 한 이쇼에이가 뭔가 느낀 듯 고개를 돌렸어. 하늘엔 번개가 치고 있었어. 주인공 한 이쇼에이는 사격 클럽에서 열심히 연습 중이야. 저 단호한 눈빛 보면 100발에 중할 것 같지? 과연 몇 발의 통성이 올린 후 점수판에 슈덤 3이라는 좋은 점수가 떴어. 코치도 훌륭한 사수라고 칭찬했어. 잠깐 이야기 나눈 뒤 한 이쇼에이는 집에 가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우산이 없어서 비 맞으며 갈 수밖에 없었어. 그때 뒤에서 누가 한 이쇼에이를 부르며 우산을 씌워줬어. 숙국 친구 장진효야. 장난치는 모습만 봐도 장진효가 한 이쇼에이 좋아하는 너티다. 분위기 괜찮을 때 장진효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 한 이쇼에이는 이상한 영화인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고 숙국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 근데 장진효가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걸 알고 한 이쇼에이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 그때 한 남자가 숲에서 나왔어. 자세히 보니 얼굴이 해골이야. 근데 말도 다 못하고 쓰러졌어. 한 이쇼에이가 신고하려는 순간 숲에서 갑자기 악마가 튀어나왔어. 한 이쇼에이는 반응도 못하고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 한 이쇼에이가 죽을 거라 생각할 때 그 남자 손에 심장이 피로 변해 한 이쇼에이에게 날아왔어. 심장이 독사로 변해 한 이쇼에이에게 물었어. 생존이냐 죽음이냐. 대가를 치러야 한 이쇼에이는 죽고 싶지 않아서 단호히 받아들였어. 독사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한 이쇼에이는 심장이 뛰어질 것 같았어. 하지만 곧 몸이 빠르게 회복됐어. 악마가 이쪽을 눈치챘을 때 위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악마의 목이 날아갔어. 장진효가 급히 달려와 엉망이 된 한 이쇼에이를 발견했어. 다음날 학교에 학생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어. 장진효의 놀란 시선 속에서 한 이쇼에이는 햄버거를 미친 듯이 먹고 있었어. 장진효가 바닥에 돌을 집어 앞 나무에 던졌어. 역시 새벽부잡게 정확히 나무 중심에 명중했어. 장진효가 영화 이기를 뻔했어. 그리고 돌을 한 이쇼에이에게 건넸어. 한 이쇼에이가 가볍게 던졌는데 둘 다 얼어붙었어. 방금 그 돌이 나무를 관통했거든. 한 이쇼에이가 놀랄 때 장진효는 원래 나무가 썩었을 거라며 둘은 이 일을 숨기기로 했어. 둘은 이미 교실로 돌아왔어. 장진효가 한 이쇼에이에게 오늘 훈련 가냐고 물을 때 한 이쇼에이가 사물함을 살짝 당기자 문이 와르르 무너졌어. 장진효는 충격받았지. 역시 무남나무도 내가 한 거구나. 한 이쇼에이는 사물함이 낡아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 한 이쇼에이는 벌써 학교 밖에 나왔어. 그날 비 오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 골목에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한 이쇼에이가 밥 주던 고양이였어. 고양이의 부드러운 소리에 한 이쇼에이의 걱정이 싹 사라졌어. 근데 고양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걸 봤어. 한 이쇼에이 뒤에 뱀동이 나타났거든. 악마의 시선 같았어. 한 이쇼에이가 통도임을 번내려던데 고양이가 공포를 못 이겨 본능적으로 한 이쇼에이의 손을 핥히었어. 한 이쇼에이는 의아했어. 고양이가 왜 이러나. 갑자기 한 이쇼에이의 표정이 놀람에서 공포로 바뀌었어. 긁힌 손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거든. 한 이쇼에이가 당황할 때 목소리가 들렸어. 함부로 먹지마, 이 바보야. 한 이쇼에이가 소리를 찾는 순간 한 이쇼에이는 배가 갑자기 아프더니 검붉은 피를 토했어. 검은 피가 흔들리며 말했어. 쓰레기 같은 걸 먹어서 비약을 만취의 셈이야. 검은 피가 흰샘으로 변했어. 흰샘이 말했어. 내 이름은 지모구오군. 어제 너랑 계약한 악마야. 한 이쇼에이가 겁에 질려 가방을 흰뱀에게 던졌어. 작은 뱀은 온몸이 떨리며 약하게 말했어. 자기가 어제 계약한 악마라고. 한 이쇼에이는 제대로 못 들었어. 말하는 뱀이 있다니. 한 이쇼에이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어. 작은 뱀이 태연하게 말했어. 어제부터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고 힘도 엄청 세졌지? 한 이쇼에이가 놀라며 물었어. 어떻게 알았어? 작은 뱀이 담담히 말했어. 그 힘은 내가 준 거니까. 배고프지 않으려면 좋은 걸 먹어야 해. 한 이쇼에이는 어리둥절했어. 좋은 거? 고기 같은 거? 작은 뱀이 담담히 말했어. 악마의 심장. 한 이쇼에이는 순식간에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어. 한 이쇼에이가 생각할 때 작은 뱀이 경계하며 말했어. 놈들이 왔어. 이쇼에이는 멍해든데 작은 뱀이 끊여 빨리 숨으라고 했어. 뒤에서 배울 소리가 들렸어. 한 이쇼에이는 멈출 수 없이 떨었고 작은 뱀은 진정하라고 했어. 들키면 안 된다고. 떨고 있는 한 이쇼에이를 보며 작은 뱀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었어. 한 이쇼에이는 머릿속으로 훈련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비우고 침착해졌어. 괴물이 천천히 옆을 지나갔어. 작은 뱀이 말했어. 저놈의 심장을 먹어야 해. 근데 저놈도 내 심장을 노리고 있어. 한 이쇼에이가 답했어. 농담이야.
저런 배부를 내가 하나가 악마를 맞췄어. 한 이쇼에이가 던진 거였어. 한 이쇼에이가 의아해했어. 악마가 완전히 피해서 한 이쇼에이에게 돌진했어. 한 이쇼에이가 비틀거리며 피했지만 다리가 긋었어. 악마의 울음소리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 드디어 작은 뱀이 놀랐어. 저렇게 먼 거리에서 명중시키다니. 게다가 저 강한 의지. 살고자 하는 욕망. 진짜 제대로 고른 건지. 작은 뱀이 한 이쇼에이에게 돌을 짚고 싸우라고 했어. 머리를 겨냥하고. 머리가 약점이다고. 한 이쇼에이는 오늘 아침을 떠올리며 단호히 돌을 쥐었어. 따라오는 악마를 향해 조준하고 힘을 모아 발사했어. 악마가 한 이쇼에이에게서 1m밖에 안 남았을 돌이 정확히 악마 머리에 명중했고 악마는 쓰러졌어. 한 이쇼에이가 놀라며 말했어. 진짜 뱀이 천천히 움직여 악마 시체로 기어갔어. 그리고 악마의 심장을 물어다 한 이쇼에이에게 먹으라고 했어. 한 이쇼에이는 단호히 입을 막았어. 심장을 들고 피 묻은 걸 보니 한 이쇼에이는 결국 먹을 수 없어서 심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한 이쇼에이는 이 반동에 충격받았어. 작은 뱀이 한 이쇼에이를 보다 갑자기 말했어. 과일 먹고 싶어. 한 이쇼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뱀을 봤어. 너도 악마야?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작은 뱀이 화내며 말했어. 날 저런 하급과 비교하지 마. 난 고급 악마 지하명왕이야. 좀 존중해. 나랑 비약한 건 뱀이 한 이쇼에이에게 지식을 알려줬어. 이렇게 된 건 다 묘지기 때문이래. 악마가 왜 노리냐면 한 이쇼에이가 묘지기에 피해 접촉했기 때문이야. 작은 뱀이 뻗을 때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렸어. 바로 묘지기였어. 한 이쇼에이가 인사하려는데 아저씨가 칼을 휘둘렀어. 한 이쇼에이는 간신히 피하고 몸을 숙였어. 손가락 사이엔 이미 돌이 있었고 발사, 정확히 헤드샷. 한 이쇼에이가 맞았다고 생각할 때 눈앞 광경이 정말 놀라웠어. 아저씨가 다시 배려할 때 한 이쇼에이는 타이밍 잡아 뒤로 돌았는데 아저씨가 한눈에 꿰뚫고 칼자루로 한 이쇼에이 배를 쳤어. 하지만 한 이쇼에이는 포기 안 하고 바로 아저씨 손목을 잡았어. 아저씨가 놀랐어. 이 꼬마 힘이 이렇게 셀 줄이야? 작은 뱀이 말했어. 뒤에 보면 또 한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 해골머리도 나타났어. 해골머리가 사과하며 자기는 파벨이고 저 아저씨는 바이안이라고 소개했어. 아저씨가 묘지기한 걸 알고 한 이쇼에이는 바로 작은 뱀을 팔았어. 아저씨들이 데려가 달라고. 둘과 뱀 하나 모두 놀랐어. 파벨이 말했어. 내 마음이 해해. 근데 우선 얘기 좀 하자. 한 이쇼에이는 더 세게 힘주며 말했어. 더 이상 다치기 싫어. 빨리 말해. 작은 뱀이 당황했어. 이미 한 이쇼에이랑 계약했다고 함부로 취소 못한다고. 한 이쇼에이가 말했어. 자기 미성년이라 대학 모셔야. 파벨이 크게 웃었어. 그러고 나서 말했어. 악마가 죽으면 넌 자유야. 한 이쇼에이가 기뻐했지만 파벨이 덧붙였어. 그건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단 뜻이야. 작은 뱀이 말했어. 계약이 무효되면 한 이쇼에이는 계약 전 상태로 돌아가. 쉽게 말해 죽음이야. 파벨이 말했어. 다른 데 가서 자세히 얘기할까? 한 이쇼에이가 망설이다 손 뻗으려는데 뭔가 깨달았어.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못 보는 것 같았어. 본능적으로 피하는 손을 뻗으며 말했어. 자기 방식대로 해올게.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바이안이 주춤을 했지만 막으며 말했어. 한 이쇼에이는 그냥 좀 무서운 거야. 적응할 시간이 둘이 말할 때 멀리 풀숲에서 손이 나왔어. 앙상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어. 둘이 갑자기 시선을 느꼈어. 돌아보니 여자는 이 둘은 상대가 안 된다 싶어서 목표를 한 이쇼에이로 바꿨어. 드디어 영화 보는 날이 왔어. 장진호가 인사하며 몸 괜찮냐고 물었어. 둘이 얘기할 때 어둠 속에 인형이 나타났어. 자세히 보니 저 앙상한 여자였어. 둘은 재빨리 영화관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어. 갑자기 한 이쇼에이가 놀라며 오른쪽을 봤어. 파벨과 바이안도 와 있었거든. 둘이 자기를 미행한다고 생각했어. 장진효가 돌아서며 한 이쇼에이에게 말했어. 자리 찾았어. 해골머리를 봤어. 해골머리가 윙크까지 했어. 장진효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성팬이라 생각했어. 영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몽환적이랬어. 순간 장진효는 이게 데이트라고 생각했어. 한 이쇼에이가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둘은 이미 떠났더라. 한 이쇼에이는 계속 물로 얼굴을 씻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어. 문 밖에선 여자가 한 걸음씩 화장실로 다가오고 있었어. 한 이쇼에이와 스칠 순간 한 이쇼에이가 뭔가 느끼고 옆으로 비펴 공격을 피했어. 여자가 놀라서 빠르게 연타했지만 다 피했어. 한 이쇼에이는 속으로 생각했어. 어제 그 아저씨 공격과는 형지 타이네. 여자는 더 이상했어. 한 이쇼에이 보고 가만히 서서 맞으라고 했거든. 한 이쇼에이가 발로 벌써 여자가 화장실 문에 맞고 칼을 벌어들였어. 맞은 여자가 피를 토했어. 피가 천천히 핏바늘로 변했어. 여자가 이유를 말했어. 너무 배고파서 한 이쇼에이 심장을 얻고 싶대. 작은 뱀이 말했어. 여자가 배고픔에 정신 나갔대. 바이안 아저씨는 옥상에서 악마를 처리하고 있었어. 파벨은 뒤에서 심장을 줍고 있었어. 파벨이 말했어. 닭이 상처가 아직 안 나와서 바이안 보호가 필요하대. 윙크를 날렸는데 바이안이 말했어. 그럼 쓸모없는 거잖아. 한 이쇼에이는 놀랐어. 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여자가 말했어. 너한테 원한 없어. 근데 너무 배고파. 그리고 핏바늘을 쐈어. 한 이쇼에이가 화장실 문으로 막았는데 핏바늘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스쳤어. 문박 여자가 완전히 미쳐서 계속 머리로 문을 박았어. 작은 뱀이 급히 말했어. 한 이쇼에이 보고 닭이 눈을 빛이 번쩍이더니 한 이쇼에이가 신기하게도 여자 몸속 혈액을 봤어. 작은 뱀이 돌을 내미며 말했어. 여자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야. 한 이쇼에이가 의아해하며 말했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악마 죽인 것처럼 여자가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한 이쇼에이를 보며 말했어. 자기도 죽기 싫대. 한 이쇼에이가 노를 들었지만 망설였어. 작은 뱀이 소리쳤어. 빨리 해. 한 이쇼에이가 담담히 말했어. 역시 사람은 못 죽이겠어. 여자가 빠르게 한 이쇼에이에게 손을 뻗었어. 순간 피가 한 이쇼에이 얼굴에 튀었는데 한 이쇼에이 피가 아니었어. 파벨이 제때 도착해서 여자 심장을 꺼냈거든. 여자가 쓰러졌고 한 이쇼에이는 놀랐어. 살아있던 사람이 눈앞에서 죽었어. 한 이쇼에이가 파벨에게 말했어. 어제의 일 자세히 설명해줘. 영근도 모르고 이런 일 당하기 싫어. 파벨이 침착하게 말했어. 환영해, 꼬마야. 둘은 차를 타고 교회로 갔어. 파벨이 한 이쇼에이를 지하 1층으로 데려갔어. 온화한 누나가 나왔어. 인사를 나누고 셋이 앉았어. 파벨이 진지하게 자기소개했어.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묘지기대. 그리고 옆에 바이안 아저씨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 누나 이 연희를 소개했어. 묘지기는 한이래. 한 이쇼에이가 자기소개를 했어. 이 연희가 한 이쇼에이의 불안을 알아챘어. 손을 잡으며 말했어. 범자가 아니야. 한 이쇼에이는 참지 못하고 크게 울었어. 작은 뱀이 갑자기 말했어. 빨리 한 이쇼에이에게 심장이 냉동 심장을 꺼내며 말했어. 신선한 게 더 배부르긴 한데 냉동이 지금 한 이쇼에이에게 더 맞아. 먹기 편해. 한 이쇼에이가 각오하고 크게 먹기 시작했어. 안 먹어보고는 몰랐는데 이렇게 맛있어. 배고픔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바이한이 말했어.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저 여자처럼 돼. 그때는 주저없이 널 죽일 거야. 한 이쇼에이가 식은땀을 흘렸어. 파벨이 한 이쇼에이에게 따라오라고 했어. 파벨이 삽을 들고 빈 땅을 파며 말했어. 묘지기는 죽었다 살아나면 대부분 묘지에 있어서 묘지를 거점으로 삼는데 악마 공격을 피하려고. 한 이쇼에이가 물었어. 어떻게 피해? 파벨이 이상하게 웃으며 말했어. 들어가봐. 한 이쇼에이가 어리둥절할 때 파벨이 한 이쇼에이를 밀어넣고 웃으며 관뚜껑을 닫았어. 파벨 눈에 한기가 어였어. 실패하면 바로 다 죽이겠대. 여자가 좁은 공간을 갇혔어. 옆에 흰 작은 뱀이 있었어. 흰 뱀이 여자 방심한 틈에 목을 물었어. 한 이쇼에이는 파벨이 관에 가둔 지 한참 됐어. 한 이쇼에이가 바퀴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졌어. 작은 뱀이 결국 참지 못하고 한이 물었어. 한 이쇼에이의 기억을 잊기 시작했어. 기억의 시작. 하늘에 큰 비가 내리고 있었어. 한 이쇼에이는 대회 준비 중이었어. 엄마가 전화했어. 한 이쇼에이는 대회에 집중하려고 전화를 무시했어.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인 줄은 몰랐어. 코치가 급히 달려와 말했어. 아버지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사고 났대. 한 이쇼에이가 부재중 전화를 보며 두 눈이 어두워졌어. 기억이 끝났어. 작은 뱀이 한 이쇼에이의 기억을 읽으며 감탄했어. 인간은 다 그렇지. 그리고 한 이쇼에이에게 말했어. 계약대로 나 위세 일 하나 해줘야 해. 자기소개를 시작했어. 작은 뱀은 본래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명왕이었다. 근데 어느 날 부청객한테 밀려서 이 세계로 왔대. 작은 뱀은 힘을 되찾아서 그 놈을 찢어버리겠대. 한 이쇼에이가 물었어. 작은 뱀이 답했어. 최대한 악마 심장을 먹어. 약속했어. 자기가 다시 그 세계를 지배하면 한 이쇼에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엄마 죽인 범인도 다잡히겠대. 한 이쇼에이가 놀라며 말했어. 범인 찾을 수 있어? 그럼 약속 꼭 지켜. 작은 뱀이 말했어. 악마는 비아트한테 거짓말 안 해. 파벨이 법전을 읽을 때 한 이쇼에이가 관에서 나왔어. 인사하고 한 이쇼에이를 앞으로 데려갔어. 멀리서 바이안 아저씨와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 순식간에 여자가 한 이쇼에이에게 돌진했어. 총을 뻔했는데 한 이쇼에이가 재빨리 총구를 위로 밀었어. 손목 접고 합치게 했어. 여자가 놀랐어. 한 이쇼에이가 화내며 불만을 표했고 여자는 멍했어. 분명 한 이쇼에이 옆에서 악마 기운을 느꼈는데 파벨이 말했어. 똘 나이 비슷하니 친구 될 수도 있겠네. 그러자 여자는 사과하며 자신이 소시라고 소개했다. 한 이쇼에이는 그녀가 사과하자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때 소시이는 그 여자의 은신처에 악마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바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파벨은 즉시 소시이에게 한 이쇼에이를 데리고 함께 가라고 소시이는 했다. 바이항이 함께 간다명이라고 말해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벨이 끼어들었다. 한 이쇼에이는 전에 바이한의 공격을 피한 적이 않을 거라고 했다. 소시이는 놀라며 바이한에게 물었다. 바이한은 확인하며 한 이쇼에이를 칭찬했다. 소시이는 듣고 나서 질투가 나서 한 이쇼에이를 노려봤다. 장면이 바뀌고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소시이는 한 이쇼에이에게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눈으로만 보라고 했다. 한 이쇼에이가 불평하려는 순간 소시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한 이쇼에이는 깜짝 놀랐다. 소시이는 바이한이 진심이었다면 한 이쇼에이는 상대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이쇼에이는 어이없어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했다. 고개를 돌리며 자기가 입은 옷은 바이한이 직접 준 거라고 말했다. 소시이는 순간 기분이 나빠져 갑자기 먼지투성이 소녀가 그림자에서 나와 두 언니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소녀는 많은 개들이 닭기를 쫓아왔다고 했다. 소시기는 정신을 차리고 한 이쇼에이에게 그건 보여주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전화 반대편엔 저격총을 든 멋진 남자가 있었다. 곧이어 남자는 한 발로 전기압을 맞췄다. 주변이 순식간에 캄캄해졌다. 소시기는 곧바로 아군이 한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고 손목을 깨물었다. 피가 장갑을 타고 천천히 권총으로 흘러갔다. 주변은 고요했고 빗소리만 선명해서 으스스했다. 순식간에 두 마리의 포효수가 번개같이 소시기를 물었다.
소식이는 핸드폰을 꺼내 쏘고 머리를 퍼뜨렸다. 그러고는 역수로 권총을 쥐고 포효수 머리를 내리쳤다. 깔끔했다. 한 이쇼에이가 소시리의 팔을 걱정할 때 소시리는 옷을 벗었고 팔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있었다. 곧이어 그림자에서 수면은 포효수가 나왔다. 소시히는 쌍권총을 들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소시히는 빠르게 움직여 두 발을 쐈지만 총알은 포효수를 스쳤을 뿐이었다. 곧이어 포효수가 발에 힘을 주고 소시히에게 덤벼들었다. 소시히는 재빨리 피하고 쌍권총을 쐈고 포효수는 순식간에 피한개가 됐다. 그때 한 이쇼에 있는 생각 중이었다. 하지만 도우면 아이가 위험해진다. 한 이쇼에 있는 벌떡 일어나 소시히에게 소리쳤다. 아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듣고 놀라며 혼자는 더 위험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한 이쇼에 있는 이미 떠난 뒤였다. 소시히는 어이없어하며 포효수의 심장을 꺼냈다. 그러고는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표정이 무시무시해 바뀌고 두 사람은 소녀의 집 아래에 도착했다. 소녀는 엄마가 아직 안 왔다고 말했다. 한 이쇼에이는 마음이 아파서 소녀와 함께 있기로 했다.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희미하게 진법이 보였다. 한 이쇼에이가 고개를 돌리자 소녀와 엄마의 따뜻한 사진이 보였다. 소녀의 엄마를 보고 한 이쇼에이는 그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여자란 걸 깨달았다. 한 이쇼에이는 당황했다. 소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죽었다고, 그것도 내 앞에서 죽었다고 말할 순 없다나. 한 이쇼에이는 머리가 아팠다. 그때 다금됨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사진 속 상장 날짜가 5년 전인데 소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 이쇼에이는 등 뒤로 오싹함을 느끼고 소녀를 돌아봤다. 소녀는 눈이 멍했는데 다음 순간 분위기가 화합 비었다. 무서운 표정을 지어서 한 이쇼에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한 이쇼에이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품에서 진한 냄새가 난다고. 작은 템이 머리를 내밀자 소녀는 놀라며 바로 작은 템의 이름을 말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고는 작은 뱀이 애완동물처럼 인간 품에 안겨있다고 비웃었다. 작은 뱀이 한 이쇼에이에게 설명했다. 이 악마는 에롤이고 사람 암을 혼란시킨다고. 한 이쇼에이는 정신을 차리고 에롤에게 소녀한테 뭘 한 거냐고 물었다. 에롤은 겉모습만 비었을 뿐이라고 했다. 말하는 사이 소녀의 발밑에서 무수한 벌레가 나왔다. 그러고는 에롤이 소녀와 엄마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엄마는 다시 살아났지만 딸은 죽었고 엄마는 매일 딸이 살아나게 기도했다. 나중에 에롤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사실은 심장을 먹고 싶어서 소녀의 껍데기를 빌린 거였다. 여자는 이게 자기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다. 그래서 결계를 그려 에롤이 가까이 못 오게 했다. 하지만 결국 여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야기가 끝나고 벌레들이 한 이쇼에이를 띵 둘러쌌다. 곧이어 한 이쇼에이는 벌레가 만든 밧줄에 묶였다. 에롤의 눈빛이 변하자 한 이쇼에이의 의식이 침입당했다. 거대한 뱀이 에롤을 노려보고 있었다. 에롤은 불편해했다. 그때 에롤이 뭔가 눈치챈 듯 말했다. 군단장들을 봉인한 힘이 풀린 것 같다고. 모든 악마에게 절호의 기회고 주제자를 바꿀 수도 있다고. 그때 작은 뱀의 눈빛이 변했고 한 이쇼에이가 깨어났다. 움직이지 않는 둘을 보며 한 이쇼에이는 어떻게 이길지 생각했다. 내 피도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이쇼에이의 상상대로 피가 순식간에 권총으로 변했다. 권총에서 핏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탕소리와 함께 에롤의 왼팔이 쥐가됐다. 작은 뱀은 한 이쇼에이 손에 총을 꽂고 놀랐다. 그때 한 이쇼에이는 에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에롤이 인간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밖에 수시이는 정리를 끝내고 용료들과 항유했다. 수시이는 한 이쇼에이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남자가 반연에 가리키며 한 이쇼에이가 그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때 남자가 한 이쇼에이의 실력을 물었고 수시이는 평범한데 선배들이 왜 눈여겨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시이는 자리가 한 이쇼에이를 인정 못한다고 했다. 말하다가 졸은 한 이쇼에이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 그때 당황한 에롤을 보며 작은 뱀은 완전히 으스댔다. 역시 사람을 잘 고른 소리가 났는데 맞지 않았다. 작은 뱀은 백발백중이던 종이 왜 안 맞냐며 놀랐다. 한 이쇼에이는 자기도 도전하고 싶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롤이 순식간에 가시를 만들어 한 이쇼에이의 심장을 찔렀다. 다행히 작은 뱀이 즉발리 감았다. 에롤은 웃으며 천천히 소녀의 껍데기를 벗고 무시무시한 본체를 드러냈다. 에롤이 갑자기 다가와서 소녀 엄마의 말투로 한 이쇼에이를 자극했다. 자극받은 한 이쇼에이는 생각했다. 이 악마가 엄마 모습으로 이런 짓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생각할수록 한 이쇼에이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한 이쇼에이가 입안에서 뭔가를 씹었다. 딱 소리와 함께 수녀의 머리가 순식간에 관통됐다. 에롤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린 한 이쇼에이는 탈진한 채 주저앉았다. 그때 작은 뱀이 재촉했다. 빨리 가서 심장을 가져오라고. 다친 가슴을 감싸고 힘겹게 일어났다. 바로 그때 수시이가 쓰러지려는 한 이쇼에이를 잡았다. 작은 뱀이 알렸다. 이 친구가 피를 너무 많이 썼다고. 수시이는 급히 심장을 꺼내서 입에 넣고 씹었다. 그러고는 한 이쇼에이에게 입을 맞췄고 한 이쇼에이는 심정을 받아 상처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때 남자가 아니었다. 에롤이 도망갔을 수도 있다. 화면이 바뀌고 에롤이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눈 가린 아저씨와 금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고 한 이쇼에이가 깨어나 낯선 남자를 봤다. 남자는 자신이 하이연시약이고 저격수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소시이에게 악마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소시이는 도망갔다고 했다. 하이연시약이 덧붙였다. 쉬리가 푹 시켜줬다고. 한 이쇼에이는 급히 고맙다고 했지만 아무 도움도 못됐고 오히려 다쳤다고 생각했다. 소시이는 한 이쇼에이의 걱정을 알아채고 선배들이 돌보라고 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곧이어 세 사람은 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한 이쇼에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하이연 씨약이 무슨 일이냐고 한 이쇼에이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그 가족을 다 죽인 건지 방법이 없는지 수시는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생각했을 거라고 했다. 자기를 떼다는 사람으로 탁탁하지 말라고. 하이연 씨약은 어이없었다. 둘 다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수시희의 부피한 말투를 듣고 한 이쇼에이는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때 수시희가 한 이쇼에이에게 말했다. 예전 생활은 버리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악마가 가족을 노려 협박할 거라고. 수시희가 덧붙였다. 지금 너는 늙지도 죽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원더 죽고 신분증명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한 이쇼에이는 듣고 불쾌해서 즉시 반박했다. 자기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평범한 삶이라는 말에 수시희가 폭발했다. 다행히 하이연 씨약이만이었고 수시희는 화내며 떠났다. 장면이 바뀌고 하이연 씨약이 설명했다. 수시희가 왜 그러는지 그녀가 누구보다 전생을 집착했기 하지만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이연 씨약이 계속 설명했다. 모두가 사고는 아니고 같은 죽음의 경험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다가 하이연 씨약은 천천히 알게 될 거라고 했다. 시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한 이쇼에이 집에서 한 이쇼에이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렸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생각하라 잠들었다. 다음날 한 이쇼에이는 갑자기 자기가 잊어버린 장진효가 생각났다. 급히 사과했다. 장진효는 비꼬듯이 말했다. 한 이쇼에이에게 일이 있었을 거고 자기가 일이 한다고. 한 이쇼에이는 급히 화제를 돌려 영화 얘기를 꺼냈다. 한 이쇼에이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장진효는 묘하게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그때 핸드폰에서 소리가 났다. 리이행지가 그녀를 잡은 거였다. 한 이쇼에이는 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익숙한 사람을 봤다. 전혀 예상 못했는데 바이한이 그녀를 데리러 온 거였다. 바이한이 한 이쇼에이에게 타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장진효가 봤다. 장진효는 불길하다 싶어 급히 택시를 잡았다. 그때 교회 지하 1층에서 파벨이 한 이쇼에이에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한 이쇼에이에게 물었다. 권능을 사용했다고 들었다고. 한 이쇼에이는 의아했다. 파벨은 피로 만든 무기라고 설명하고 사용 후엔 몸에 부담이 가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했다. 파벨은 앞으론 총알만 만들면 된다고 했다. 피로 만든 무기는 강하지만 지상의 악마를 상대하긴 과하다고. 곧이어 리잉지가 총을 준비할까 물었다. 한 이쇼에이는 법이 무서워서 단호히 거절했다. 갑자기 파벨이 책을 꺼내며 설명했다. 악마 기본 자료니까 외우는 게 좋다고. 글자가 좀 많지만 한 이쇼에이는 필요한 건 잘해야 한다고. 그때 했다. 파벨이 룽비를 주자 그의 옷속으로 파고드는 작은 뱀을 발견했다. 파벨이 작은 뱀을 낚아챘다. 작은 뱀이 즉시 물었다. 그 겁전이 아직 있냐고. 파벨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작은 뱀이 설명했다. 내려오기 전에 어바던의 힘이 풀렸다고 했다고. 파벨은 순간 놀라며 설명했다. 덕자는 총 7권인데 힘이 풀렸다면 한 명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작은 뱀이 뛰어들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 맹약을 드시난 후 옷을 입고 바이한에게 함께 신전에 가자고 했다. 그때 신전 밖에서 장진효가 경계하며 교회를 바라봤다. 그때 외국인이 장진효를 불렀다. 여기 어디냐고 물었다. 장진효가 설명했는데 외국인이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장진효가 돌아설 때 외국인이 흉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어두운 곳에서 덩치 큰 아저씨가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아저씨는 바로 에료의 동료였다. 그때 아저씨는 에료이 아직도 새 몸을 못 찾았다고 비웃었다. 에료이 화내며 소리쳤다. 장타이오, 안 그러면 뇌를 얻겠다고. 장타이오는 진정하라고 했다. 벌레들이 다 나왔다고. 갑자기 리토가 장진효를 메고 와서 둘에게 던졌다. 수호자 교회 근처에서 잡았다고 했다. 둘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더니 수호자 냄새가 진하다고 했다. 그때 리토가 말했다. 이 사람은 한 이쇼에이를 아는 것 같다. 친구일 수도 있다고. 니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리토에게 이 몸을 써도 되냐고 물었고 리토는 상관없다고 했다. 대화가 끝나고 장타이오가 말했다. 이 연자가 그들이 이 신전에 올 거라고 했다고. 기대된다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이쇼에이는 열심히 악마 기초자를 외우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났다. 장진효 엄마였다. 그녀는 장진효가 집에도 안 오고 훈련도 안 간다고 했다. 한 이쇼에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다. 한 이쇼에이가 전화를 끊을 때 탐박에서 소리가 났다. 한 이쇼에이가 탐구를 열자 바닥에 까마귀가 쓰러져 있었다. 그때 작은 뱀이 까마귀로 기어가더니 장진효의 하층짐을 발견했다. 다른 쪽에선 파벨과 바이한이 신전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에서 한 이쇼에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진효가 신전에 잡혔고 자기도 가겠다고 했다. 파벨은 거절했다. 한 이쇼에이는 화가 나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다. 파벨은 충격받았다. 잠시 후 수시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한 이쇼에이는 멋있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수시이는 한 이쇼에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말하지 않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10분 후 두 사람은 급히 도착했다. 폭주로 한 이쇼에이는 좀 불편했다. 말할 것도 없이 파벨이 바이한에게 빨리 문을 열고 출발하자고 했다. 들어가기 전 바이한이 다시 한 이쇼에이에게 들어갈 건지 물었다. 한 이쇼에이는 침을 삼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네 사람은 대문에 도착했다. 파벨이 주문을 외우자 문이 열렸다. 파벨이 소개했다. 여긴 사자의 신탁지이고 옛날 사령수를 하던 곳이라고. 그때 바이한이 수시히에게 물었다. 너도 처음이지? 수시히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래 자기를 안 데려오려 했다며 불만스러워했다. 한 이쇼에이와 파벨은 어이없었다. 바이한은 정말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파벨이 벽에 마르지 않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바닷물 같은 피가 밀려왔다.
네 사람은 순간 놀랐다. 그때 한 이쇼에이가 발을 헛디뎌 위에서 떨어졌다. 잠깐 기절했다가 한 이쇼에이가 머리를 감싸고 깨어나 자기가 아래층으로 떨어진 걸 알았다. 그때 소시이가 걸어왔다. 그녀는 한 이쇼에이도 떨어진 줄 몰랐다. 그때 소시이가 입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한 이쇼에이는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친구가 위험하다고. 소시이는 즉시 그는 괜찮을 텐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화 중에 한 이쇼에이는 둘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소시이는 한 이쇼에이가 망설이는 걸 알았다. 그래서 같이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 이쇼에이가 고맙다고 하려는 순간 소시이가 갑자기 입을 막고 벽에 붙었다. 거대한 악마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다행히 악마는 둘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천히 떠났다. 악마가 떠난 후 줄은 안도했다. 그때 작은 뱀이 말했다. 그건 갑자기 한 이쇼에이의 몸이 굳었다. 누가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시희는 의아해하며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다. 한 이쇼에이가 다시 훅신하자 소시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 줄은 소리의 주소를 찾았다. 그때 갈림길이 나왔다. 한 이쇼에이는 생각도 안 하고 왼쪽으로 갔다. 소시희는 뭔가 눈치챈 듯 총을 꺼내 한 이쇼에이를 겨눴다. 소시희는 말했다. 아까부터 소리를 못 들었다. 너 진짜 한 이쇼에이 맞아? 사망은 최고도로 치달았다. 소시희는 빠르게 생각했다. 한 이쇼에이가 악마한테 홀린 것 같다고. 그렇다면 선배들 기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여기서. 소시희는 신박한 표정을 지었다. 한 이쇼에이는 사명과 시간이 없다고 했다. 소시희는 즉시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한 이쇼에이 발밑을 쐈다. 공격받은 한 이쇼에이는 화가 나서 악마한테 안 홀렸다고 했다. 말하는 사이 소시희가 빠르게 발차기하고 한 이쇼에이 손목을 잡았다. 그러고는 총을 꺼내 쏘려 했지만 한 이쇼에이가 재빨리 총을 찼다. 곧이어 소시희가 양손으로 한 이쇼에이 목을 조였다. 그때 소시희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처음부터 한 이쇼에이가 마음에 안 들었고 악마와 함께 있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 이쇼에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고는 양손에 힘을 주자 소시희가 아파서 손을 놨다. 한 이쇼에이가 소시희가 드디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시희가 갑자기 왼쪽 훅을 날렸다. 한 이쇼에이는 헐 드디어 바닥에 쓰러졌다. 미친 소시희를 보며 한 이쇼에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에서 총알을 만들었다. 소시희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곧이어 박치기를 하고 한 이쇼에이에게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라고 했다. 한 이쇼에이가 눈을 응시하자 소시희 귀 옆에 악마가 속삭이고 있었다. 한 이쇼에이가 바로 했자 악마는 제가 됐다. 잠깐 멈춘 후 소시희가 단검을 들었다. 한 이쇼에이 머리를 향해 찔렀다. 소시희가 칼을 휘두르고 피 웅덩이가 서서히 번져나간다. 그때 한 이쇼에이가 덧는 질로 땅에 꽂힌 악마를 발견했다. 한 이쇼에이는 뒤늦게 소름이 돋아 소시희에게 소리쳤다. 미호 뺀 건 너잖아. 소시희는 한 이쇼에이에게 아무 감정 없다고 발뺌했다. 그때 작은 뱀이 뛰어들어 그래서 이 길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작은 뱀은 왼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곧바로 설명했다. 예로부터 쉬는 오른손, 악마는 왼손이라잖아.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리 있다며 왼쪽으로 향했다. 그때 화연이 전환되고 장진효가 갑자기 빼어나 급히 몸을 일으켰다. 사심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발견했다. 장진효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장진효가 쇠사슬 풀 방법을 찾는 순간 장진효가 손으로 더듬다가 두개골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장진효 앞에 나타났다. 한편 한 이쇼의 이행은 큰 문에 막혀 있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문은 꼼짝도 안 했다. 그때 작은 뱀이 뭔가 본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문에 끌기가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고 작은 뱀이 곧바로 설명했다. 이물을 통과하려면 악마에게 사과를 바쳐야 한대.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수수께끼인가 보네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한 이쇼에이가 문득 떠올렸다. 장진효가 전에 말한 적 있어. 공포영화에 악마의 사과가 나온다고. 그러고는 뒤돌아 휘포를 씹어 문이 악마 두개골을 향해 불을 냈다. 그 순간 두개골의 눈이 빛나고 문이 열렸다. 한 이쇼에이는 뜨그양염한 표정으로 소시희에게 말했다. 내가 푼 거야. 그치. 소시희가 어떻게 푼 거냐고 물었고 한 이쇼에이가 설명했다. 악마의 사과는 멘토의 그레이드 태. 악마의 촛불이라고도 불리듯 설명을 마치고 두 사람은 더 깊숙이 들어갔다. 딸각 소리가 들렸다. 한 이쇼에이가 고개를 돌렸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한 이쇼에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하 감옥에 아이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한 이쇼에이는 즉시 담물쇠를 부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 천막이 갑자기 꿈틀거렸고 두 사람은 즉시 경계했다. 소시희가 총을 쏘려는 순간 어린 남자아이가 천막을 들치고 남자아이는 두 사람을 보더니 한 이쇼에이를 붙잡고 빨리 도망치라 했다. 병비가 곧 온다고 딱딱딱 발소리가 들려왔고 남자아이는 급히 한 이쇼에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달려나간 달린 후 한 이쇼에이가 물었다. 지하 감옥의 아이들은 왜 잡혀온 거야? 남자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이쇼에이에게 누굴 찾냐고 되물었다. 한 이쇼에이는 급하게 그렇다고 했고 남자아이에게 고등학생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남자아이는 봤다며 장진효는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고 했다. 남자아이는 다시 한 이쇼에이에게 줄뿐지냐고 물었다. 한 이쇼에이는 둘이 더 있는데 이연자를 찾으러 왔다고 이연자 했다. 얘기를 듣자 남자아이는 갑자기 분노했고 급히 말했다. 이연자의 추종자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제물로 이연자에게 바친다고. 한 이쇼에이는 깜짝 놀랐고 소시희는 믿지 못하겠다는데 남자아이에게 넌 누구냐? 왜 그렇게 많이 아냐고 되물었다. 남자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자기도 사람 찾으러 왔다고 했다. 추종자가 된 아빠를 찾으러 화면이 전환되고 파이하는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땅에 떨어진 아이 옷을 발견했다. 그때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온 사람은 장파이오였다. 파이하는 상대가 누군지 몰라 즉시 장검을 들고 경계했다. 장파이오는 자신이 인도자라며 파이한 이름은 모두 제물이라고 했다. 파이하는 생각했다. 이연자가 이런 놈 얘기한 적 없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유언자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그때 장타이오는 자기가 길을 안내하겠다며 지금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라고 장타이오의 빗줄이 튀어나오고 바이 승을 향해 돌진했다. 주먹을 휘두르자 바이하는 방심한 채 맞았다.